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아마네 카나타가 버튜버 업계 앞으로 향후 10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야, 요즘에 카나타 방송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내용이 나왔더라고. 키리누키도 일본 키리누키도 뜨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카나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버튜버 업계 망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거죠. 오늘은 아마네 카나타의 요 이야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카나타가 버튜버 업계 얼마 못 가고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버튜버 업계는 넷컬처라고 합니다. 넷컬처가 뭐냐면 인터넷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문화라는 게 조금 날 것의 느낌이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유행어가 되고 댓글을 달고 DC를 하고 커뮤를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일반적인 주류 문화는 아니잖아. 그쵸? 우리가 뭐 버튜버 문화 버튜브 방송을 보는 우리들끼리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여러분 뭐 키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디스코드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대화를 나누는 거. 이거 전부 다 내 컬처란 말이야. 인터넷 문화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런 문화들은 주류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돈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이 넷컬처를 이제 돈이 되고 문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이 돈을 빨아먹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업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서 이 문화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네 카나타가 넷컬처 문화는 기업이 들어오고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망한다. 진짜 프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업계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인디 문화가 돈 없을 때 그런 때는 이제 아름아름 이제 매니아들끼리 같이 웃고 즐기고 하는 문화였다면 그 인디 문화가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거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거대 자본에 의해 가지고 막 밴드가 나오고 이지랄하면 결국에는 그 인디 문화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 돈 된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존의 문화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키즈나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업이었어요. 키즈나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업이긴 했는데 일단 그 당시 버튜버가 개인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버튜버 모델링을 만들고 그 모든 게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기업이 아닌 이상은 요거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 팔이 자신들의 기술을 다른 애들한테 막 퍼다 줬어. 진짜로. 왜? 버튜버 판을 키워보려고. 그래가지고 니지산지 그 다음에 호로라이브 애들한테도 버튜버 모델링을 만드는 법을 전수하고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팔은 망했는데 그래도 뭐 키즈나의 주식회사 호로라이브 니지산지는 다 대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조금 사업 방식을 실수하긴 했어요. 왜냐면 호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 모델링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이 모델링으로 일할 사람한테 대여를 해줘가지고 계속 돈이 벌리는 구조로 했다면 업데이트 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업데이트 팔은 그 리스크를 자기들이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네들이 모델링 돈 주고 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줄게. 그리고 방송하는 법도 가르쳐 줄게. 대신 네가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모델링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는 기획사로서 회사가 모델링의 비용을 지불하고
모델링의 권리 또한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종속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8에서 모델링을 받은 친구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어요. 키즈나아이도 제일 인기 있었던 키즈나아이도 독립해서 키즈나아이 주식회사 차례가 나갔잖아. 아즈키도 업데이트 8 소속이었습니다. 업데이트 8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즈키예요. 그래가지고 토키노 소라랑 아즈키랑은 조금 관계가 멀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업데이트 8 망하면서 독립이 됐어. 이때도 한번 이대로 은퇴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식회사 커버가 자기네들 버텨보니까 그러면 아즈키 너 우리한테로 돌아와가지고 이노나카 뮤직을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가수로서 활동해라. V싱어니까 해가지고 이노나카 하다가 이노나카도 망해가지고 이제 호로라이브로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이 키즈나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참신하잖아. 키즈나이도 바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활동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진짜 AI야? 신기하다. 어떤 캐릭터가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슈퍼 AI라면서 자기는 안에 사람 없고 진짜 유튜버다. 근데 일반 유튜버랑은 틀리고 나는 뭐라고 할까? 버추얼 유튜버다 이러면서 활동을 하는 거야. 컨셉이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되면서 방송은 잘 안 봐도 구독은 일단 눌러줬어.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키즈나이가 어느 정도 인기가 생기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키즈나이 따라가지고 버튜버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버튜버들을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버튜버는 기업들이 하는 거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키즈나이가 뭐 살렸다기보단 키즈나이가 만들고 키즈나이가 살리고 키즈나이가 망하게 하고 다 키즈나이가 있었어요.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 전부 다 버튜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 왜?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삼성 갤럭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버추얼 유튜버가 나왔다 이러면서 회사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만든 거야. 스마게도 저기 한국 버튜버 나왔잖아. 그것처럼. 근데 기업 소속의 기업의 홍보용 버튜버가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죠. 왜냐면 제약도 심한 데다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 옛날에 막 버튜버 유튜브 채널 보잖아. 그러면 영상 6분짜리 8분짜리 아니 뭐 길어봤자 20분 15분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는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게다가 하는 짓거리도 버튜버 모델링이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도 많은 데다가 유튜버들 하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야. 존나게 재미가 없어. 유튜버 시장이 얼마나 레드오션이야. 그쵸? 재밌는 걸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걸 해야지 인기가 있는데 남들 했던 거 다 똑같이 따라. 그리고 버튜버 활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이 있더라도 유튜브 채널 성공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쵸? 지금 또 유튜브 업계는 그렇잖아.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있고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성공 못 시키는 애들이 버튜버 한다고 성공시킬 수 있었겠냐고. 그쵸? 그래가지고 싹 다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버튜버 씬은 저물었다. 버튜버 재미없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버튜버 안 보고 다시 유튜버 보러 가요. 그렇게 버튜버가 이제 시대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니지산지가 등판을 하죠. 니지산지가 등판을 하는데 기존의 3D 모델링이 아니라 2D 모델링을 갖고 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왜? 3D 모델링은 모델링 퀄리티가 존나 쓰레기였거든. 그나마 키즈나 아이나 미라의 아카리, 카구야 루나 요 정도 애들이 모델링이 이쁜 편이었고 다른 애들은 존나 못생겼어. 아즈키 옛날 모델링 봐. 존나 분신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오타쿠들 눈에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씨발 오타쿠 무시하나? 요런 족같은 모델링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그 당시 애니메이션 작화만 보더라도 버튜버들은 깝도 못 쳤다니까. 괴기한 3D 모델링으로 움직이는데 누가 봐. 그쵸? 그런데 라이브 2D가 되니까 조금 모델링 퀄리티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일러스트 그대로란 말이야. 라이브 2D는. 그래가지고 일러스트기 때문에 이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모델링이 이쁘네. 3D 모델링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애가 이쁜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람 오타쿠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도 더 재밌어. 그러니까 옛날에 모델링이 3D 모델링일 때는 동영상 위주로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라이브 방송을 못했거든.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아니면 뭐 스튜디오 있더라도 할 때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수트도 입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영상 위주로밖에 못했는데 라이브 2D 되니까 아예 집에서 그냥 아이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야. 아이폰을 이제 모델링 표정 트래킹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해요. 어느 정도 방송 환경이 열악해도 방송이 되냐면 자기 방에서 안 하고 저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세탁기 위에 핸드폰 올려놓고 방송을 했었다. 이 정도예요. 그게 누구냐? 스키노미터죠. 그 정도로 열악한데도 방송이 될 정도로 라이브 2D가 획기적이었다니까. 혁명이었어. 3D 모델링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을 확 낮췄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인들도 쉽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모델링도 비싸고 장비도 비싸고 스튜디오도 있어야 돼가지고 기업이 아니면 못했는데 라이브 2D 시대 되면서 라이브 2D의 모델링의 가격 단가가 존나게 낮아지고 그리고 이 기술도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조금 뭐 능력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모델링을 그려가지고 방송을 하게끔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작 라이브 2D 모델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제2의 버튜버계 부흥기가 시작이 되죠. 이처럼 버튜버 업계가 한번 망해봤다 보니까 이제 카라테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이 있는 거야. 그걸 봐왔으니까. 그리고 한번 망해봤으면 두 번 망하는 것도 가능성이 낮진 않아요. 한 번 있었던 일은 두 번 또 있고 두 번 있었던 일은 세 번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버튜버 업계가 점점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라이브 시대 시작하면서 진짜 버튜버 업계가 유튜브 초창기, 아프리카 TV 초창기처럼 방송에 기준이 없던 그 날 것들의 방송이었단 말이야.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목소리도 이상한 사람들, 재미도 없는 방송들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재미없는 와중에서도 입담이 좋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방송적 시도가 생겼단 말이야. 먹방도 그렇고 모든 시도들이 초창기 때 일반인들이 하다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방송을 보고 개인 방송을 보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잖아. 그렇죠? 이 일반인들의 날 것에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방송 컨셉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튜버 업계가 그 당시 개인 방송들 보면 참신한 시도들도 많고 전체적인 재미로 보자면 재미있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거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다. 다양함이 있었다. 재미의 기준이 좀 틀렸어. 그러니까 솔직히 재밌는 거는 애니 보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재밌어. 근데 왜 우리가 인방을 봐? 인터넷 방송만의 재미가 또 있단 말이야. 그 1시간을 본다고 쳤을 때 재미없는 게 한 30분은 재미없을 거야. 그쵸? 근데 보다 보면 같이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거든. 같이 웃고 즐기고 대화 나누고 그런 색다른 재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봐왔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그런 일반인들의 날 것의 재미가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자,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호로라이브 방송 볼 때 재미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호로라이브 방송도 옛날에 비해서는 재미가 많이 없어졌어. 왜? 문제되는 발언을 못하게 하니까. 에네코로 봐. 에네코로 보면 뭐 오친치 이야기하고 오만코 이야기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쵸? 왜?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 방송은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호로라이브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쵸? 게다가 호로라이브도 초창기 때는 인터넷 방송이었어. 개인 방송이었어. 니지산지 따라가려고 하고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자극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메루랑 초코센세이가 신음파리하고 그 뭐 마츠리가 오줌 참고 별지랄 다 했단 말이야. 미친년들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존나게 양지 버트보이 척하잖아. 점점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재미없어집니다. 그 뭐냐 니지산지 미친년 있잖아. WBC 보면서 타자가 잘 치는 타자면 그냥 공 날려가지고 대가리에 공 맞춰가지고 다음 타석 못 들어오게 되는 거,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잘렸잖아. 옛날 같았으면 잘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게 원래 인터넷 방송이었으니까. 군도 미래 그쵸? 어쨌든 이랬던 날 것의 개인 방송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업화돼가지고 정형화되는 방송. 물론 거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3D 라이브가 나오고 수준 높은 퍼포먼스, 수준 높은 음악 이런 거 들을 수 있게 됐지만은 점점 본연의 날 것의 맛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업계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TV 방송이 재미없어가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그 인터넷 방송이 TV 방송이랑 똑같아진다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개인 방송을 안 보고 점점 다른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야. 호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호로라이브 안 본다잖아. 틀딱들만 본다잖아. 점점 젊은 친구들은 틱톡 보지 더 이상 장시간 지속되는 인터넷 방송을 안 본다니까. 그게 심각한 겁니다. 이제는 버튜버도 끝물이란 소리라니까. 그쵸? 그리고 뭐 유명인이 들어오면 업계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명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버튜버 업계 초창기 때 많은 유명인들이 자기도 버튜버 해보겠다고 나댄 애들이 존나 많았어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쵸. 뭐 한국은 초창기 때 들어온 게 아니지만은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유명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방을 너무 조수로 본 거야. 그쵸. 인터넷 방송 자기가 유명하니까 자기가 버튜버 하면 버튜버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지. 촛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버튜버 한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명인이라고 해서 개인 방송에 익숙한 거 아니거든. 라이브로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시청자랑 소통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배우라고 해서 말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 가수라고 해서 토크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유명인이라고 해가 인터넷 방송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유명세만 믿고 들어왔다가 인터넷 방송 좆도 못해가지고 망하는 친구들 많다 이거죠. 게다가 이 버튜버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가지고 오타쿠들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모델링도 존나 허접한 거 들고 와가지고 하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오타쿠들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 팬들 대부분이 일반인들인데 어디 씨발 시덥잖은 모델링 갖고 와가지고 자기도 좋아해달라고 이러는 거야. 일반인 팬 새끼들도 족같아. 옛날에 소녀 리버스 할 때 진짜 역겨웠던 게 모델링 존나 병신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오타쿠들아 응? 이것도 버튜버인데 자꾸 현실 여자들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이것도 좋아해달라 이지랄하는데 씨발
좋아해 주길 원하면 이 업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타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와야지. 이 쓰레기 같은 양산형 모델링 하나 들고 와가지고 씨발 나도 버튜버니까 좋아해줘라는 게 말이 돼? 씨발 어이가 없더라니까. 근데 지들은 아이돌이니까 여자 아이돌이니까 자기들 옷이니까 무조건 좋아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씨발 너네들한테만 통하는 거고 씨발 케이팝 여자 아이돌 방송 보지도 않는데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명인들이 오더라도 버튜버 업계를 그냥 개 조수로 보고 있다는 게 티가 많이 나가지고 기존의 버튜버들이랑 경쟁해서 이기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버튜버 업계가 점점 커지고 움직이는 그 금액이 차원이 달라지니까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들어와가지고 버튜버 어떻게 빨아보려고 하잖아. 뭐 이세돌도 나오고 스텔라이브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쵸. 게다가 TV 방송국에서 버튜버를 이용한 뭐 이제 버튜버 오디션 같은 것도 있었고 소녀 리버스 외에도 그런 것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일본에선 진작에 대기업들이 다 진출해가지고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버튜버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획사인 호로라이브랑 뉴지샌즈가 상장도 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카나타가 말하는 프로라는 게 뭐냐면 성우랑 가수들입니다. 일단 기존의 버튜버 방송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라이브 방송이니까 토크력 분명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외에 또 내세울 만한 거라고는 목소리랑 노래 실력이 또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타쿠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걸맞는 목소리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우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성우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소리가 이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목소리가 이쁘지 않으면 토악골 나는 거야. 캐릭터 모델링은 이쁜데 목소리가 너무 좆바 같다? 그러면 오타쿠들이 용납을 안 해요. 욕을 존나 한다니까. 그렇죠. 실제로 토아가 욕을 오지게 처먹었듯이.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성우 지망생들, 성우 연습생들, 안 팔리는 성우, 실패한 친구들이 목소리를 무기로 버튜버를 많이 했었어요. 얼굴이 못생겼고 목소리만 장점이다 보니까 얼굴을 숨길 수 있는 버튜버가 최적의 이제 부업이었거든. 그렇죠. 게다가 방송이다 보니까 노래 잘하면 뭐 손해 볼 건 없잖아. 그래가지고 노래 잘하는 친구도 인기의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버튜버 업계에서 노래 잘하고 목소리가 이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진짜 프로들한테는 안 되거든. 목소리 연기, 노래 실력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버튜버 노래 들을 때 가수급은 아니지만은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로서 즐기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잖아.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응원하고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들어주는 거지 가수의 수준을 기대하진 않는다 라고 누누이 말하잖아. 그런데 그랬던 업계에서 이제는 진짜 가수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진짜 가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버튜버 모델링을 앞에 세워놓고 노래를 불러줘. 그러면 씨발 우리는 어차피 모델링 보고 방송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프로들의 방송도 점점 보게 되면서 우리들의 눈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날 것으로 일반인들이 해왔던 우따와꾸라든지 방송을 보고 성이 안 차는 거야. 저기 뭐 돼지 누나, 그 다음에 뭐 메다, 노래 잘하는 우따와꾸 가수 출신, 밴드 출신, 밴드 보컬 출신에 우타이테 출신 애들 노래 잘하는데 왜 노래 못하는 애들 방송을 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인터넷 방송의 문화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가 점점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규 유입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초보자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초보자가 게임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에 고인물밖에 없으면 뉴비가 거기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겠냐? 안 되잖아. 그쵸? 지금 스타1이랑 롤 하면 어떻게 돼?
시작만 하면 존나게 털리고 일주일 만에 게임 접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애가 나도 인터넷 방송 해볼래. 허접한 모델링 들고 방송을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14명으로 방송을 시작했다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되고 점점 이뻐지고 얘도 이제 방송 짬밥이 차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방송하고 시청자들이 좋아해주는 방송을 좀 더 고심해보고 그렇게 점점 방송이 커가면서 방송이 또 성장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여태껏 개인 방송 보면서 즐겼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경력 있는 신입이 딱 등장해가지고 말도 존나게 재밌게 잘하고 노래도 존나게 가수급으로 하고 이러면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고퀄리티의 방송을 처음 방송부터 제공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학고들 그리고 기존의 인디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레드오션이었는데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나타가 저런 식으로 업계 망할 것 같다. 프로들이 들어오면 업계는 망한다. 이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 뭐 안 좋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업계들 모든 업계들 어떤 업계든 간에 무조건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다 보면 꺾여요. 주식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카나타처럼 생각하는 게 현실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감을 갖고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나타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키리누키들이 나오길래 요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